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대한민국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즐겨 함성을 올리며 내일 축복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축복을, 광복의 축복을 내일 나누기로 합니다. 내일 장소는 시청 앞 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논제는 민원연 대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민원연은 시민단체입니다. 민원연은 어떤 단체?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에 기능은 무엇이냐? 방송이라든가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를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입니다. 이 민원연 대표인 한상혁 변호사가 전현의회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들은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다고 말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국 무역 분쟁과 또 일본 경제 보복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맞습니까? 안보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각은 러시아, 중국이 우리 독도 영공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노 코멘트.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면서 게다가 문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욕설, 온갖 소리를 다 퍼부어대도 역시 노 코멘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감각한 국군 통수권자처럼 비춰졌습니다. 왜냐고요? 침묵만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과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배짱이 두둑한 것인지 안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언론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기사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 또 경제학자들조차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경제가 좋다는 식의 얘기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안보에 관련된 거는 계속 침묵이고 경제 문제는 놀랄이 많지 지나치리 많지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디스에 이어 피치에서도 우리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를 했더니 그렇게 우리 알고 있자. 그러나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지난 9일입니다. 어저께 국무회의 했고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2.3%로 내리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신용등급을 결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말했습니다. 비관적 경제 전망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것인가요?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이런 말을 쏟아내고 나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가려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한상혁 민원연 공동대표자가 급부상 바로 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연이 모니터링 감시하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일 겁니다. 때마침 일부 언론의 임기가 1년 이상이나 훨씬 많이 남아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그만둔 이유도 상당히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정부에서 유튜브 관리 방안 문제를 이효성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고, 또 언론화의 학자인 그 이효성 위원장이 유튜브만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응답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규제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되었다는 그런 또 설도 지금 바다합니다. 어느 게 진실인가요? 저희는 진실을 모릅니다. 썰만 가지고 얘기할 뿐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통제한다? 그 통제가 됩니까?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기본입니다. 구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구글은 세계적인 언론입니다. 중국만이 국가가 통제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유튜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유튜브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 규제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설이 지금 파다하거든요. 사실상 유튜브는 구글의 회사이고 세계적 언론 관련 기업의 소위 로망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 유튜브 규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상당한 중요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원연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변호사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관련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리고 방송정책이나 통신정책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법조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는 자유언론, 민주언론에 대한 폭넓은 깊은 신중한 접근과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